안녕하세요. 송쌤의 영재놀이터의 송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의 온라인 수업은 학생들의 학습 능력 저하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각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습 클리닉 센터에서는 이러한 학생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단순한 학습 지원과 더불어 종합심리검사와 같은 심리검사도 병행한다고 합니다. 종합심리검사, 보통은 풀배터리 검사라고 부르는 이 검사는 두 가지 이상의 심리검사를 조합하는 것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주로 심리,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다각적으로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검사인데요. 최근 일부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이러한 풀배터리 검사를 영재성 판별을 위한 검사로 오인하여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의 다이어리에서는 영재 판별을 위한 방법으로서 이러한 풀배터리 검사의 효용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다이어리를 펼쳐보실까요? 풀배터리 검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이상의 심리검사를 조합하여 분석하는 것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인간의 심리 상태를 전달하기 위한 검사지는 매우 다양한데요. 각각의 검사마다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에 각각을 따로 분석하는 것보다는 이들을 묶어 각 검사들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생각에서 비롯한 검사 방법이지요. 이러한 풀배터리 검사는 지능, 성격 및 기타 인지 기능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검사지로 구성됩니다. 나무위키의 검색 결과에 따르면 이 중 웩슬러 지능 검사, MMPI라고 하는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 검사, 다양한 인격 특성을 평가하는 로샤 검사, 이렇게 세 가지 검사를 메인으로 하고 나머지 검사를 추가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사는 주로 종합병원 내 심리검사센터, 아동신경정신과 병원 및 사설 아동심리상담센터, 대학부설의 아동심리연구센터 등에서 받을 수 있으며 메인 검사 이외의 검사들을 다양하게 선택하여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검사들로 이루어져 있느냐에 따라 비용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풀배터리 검사가 영재 판별 검사로서 적합할까요? 이에 대한 제 생각은 글쎄요 입니다. 우선 풀배터리 검사의 애초 의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시도교육청의 학습클리닉센터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풀배터리 검사는 선별보다는 진단의 목적이 큽니다. 그러므로 주로 진행되는 검사들은 지능검사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수치나 비율로 그 결과를 보여주지 않는 검사입니다. 뛰어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하기 위함이 아닌 검사자의 현대 심리적인 상태를 다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검사란 것이지요. 종합병원이나 아동신경정신과에서 이러한 검사를 주로 진행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검사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도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적게는 8개에서 많게는 13개의 검사를 진행하다 보니 모든 검사를 마치는데 3, 4시간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이러다 보니 초반에 진행되는 검사와 후반에 진행되는 검사의 집중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성인에 비해 집중력이 떨어지는 아동의 경우라면 더욱 그러하겠죠. 실제로 MMPI의 경우에는 검사 문항이 570여 개 이상으로 상당히 많을 뿐더러 일정 이상의 독해력이 있어야만 체크할 수 있는 문항들도 있습니다. 이에 그 대상을 12세 이상으로 한정하기도 하고 미리 검사지를 받아 집에서 검사를 체크해 오도록 하기도 합니다. 한편 풀배터리가 어떠한 검사로 이루어지는가는 기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심리적인 현상들의 원인을 여러 가지 검사로 서로 보강하여 명확히 규명하는 방법적인 개념인 것이지 특정 검사가 필수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죠. 앞서서 지능검사와 MMPI, 로샤 검사 같은 검사들을 메인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또한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기존의 풀배터리 검사들이 대부분 이러한 메인 검사들을 필수적으로 포함시켰다는 것뿐이지요. 이렇게 기관마다 풀배터리 검사에 속하는 세부 검사들이 다르다는 것은 다시 말해 어떤 기관에서 검사를 받는가에 따라
그 결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더군다나 풀배터리 검사에 포함되는 대부분의 검사들은 투사검사입니다. 투사검사란 약한 자극이나 구성 요소를 통한 자유로운 반응을 통해 개인의 욕구나 정서, 동기 등을 파악하는 검사를 뜻합니다. 어떠한 문장의 일부를 보고 뒤를 채우는 문장 완성 검사, 좌우 대충을 이루는 얼룩을 보여주고 반응 속도나 내용 등을 관찰하는 로샤 검사, 빈 종이에 집, 사람, 나무를 그리게 한 후 이를 분석하는 HTP 검사와 같은 것들이지요. 이러한 투사 검사들은 다양하고 독특한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어 풍부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지만 검사자의 주관적인 견해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숙련되고 전문적인 검사자가 아닌 경우 그 해석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검사를 받는가 못지않게 누구에게 검사를 받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러한 풀배터리 검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영재의 판별에 있어 인지적인 특성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이러한 인지적 특성의 발현은 정서적인 상태에 영향을 받습니다. 스트레스가 없는 편안한 상황에서 공부가 더 잘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지요. 그러므로 인지 능력을 포함한 자녀의 전반적인 상태를 정확히 알고 싶다는 목적이라면 검사를 권하겠지만 단순히 우리 아이가 영재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굳이 이 검사를 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계획하시는 부모님이 있다면 어떠한 검사들로 풀배터리가 구성되어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투사검사의 비중이 너무 높지는 않은지, 비슷한 검사의 중복으로 가짓수만 늘려 비용만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아이의 연령대에 적합하지 않은 검사들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 것이지요. 검사 결과를 부모가 받아들일 때에도 아이의 심리 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해석을 먼저 이해한 후 지능검사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순서일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자가 어떤 순서로 결과를 해석할지는 모르지만 부모가 지능검사 결과라는 안경을 끼고 나머지 검사 결과를 바라보면 모든 해석을 지능을 높이는 쪽으로만 치우쳐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빙산의 일각은 대부분이 숨겨져 있고 외부로 나타나지 않은 것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보통은 드러난 작은 단서 뒤에 더 큰 진실이 감추어져 있을 경우에 쓰지요. 그런데 이러한 표현을 저는 영재의 정의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수면 위로 드러난 재능보다 수면 아래에 잠겨있는 잠재력이 높은, 그래서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아이를 영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잠재력을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수면 아래로 잠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다양한 검사를 통한 결과를 영재 판별의 요소 중 하나로 활용하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의 높은 지능이나 창의성이 수면 아래의 잠재력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것은 말 그대로 영재 판별의 다양한 요소 중 하나일 뿐이지 절대적인 기준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검사나 도구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자녀를 오랜 시간 동안 관찰하고 양육한 학부모님의 판단을 믿고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다이어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영재와 관련된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